안녕하세요. 기다리면 힘들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한민국 안팎이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무모함이 정말 요즘 힘이 빠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어항 앞에서 넋놓고 어항을 바라봅니다. 제가 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사무실에서 우연히 본 작은 어항 때문이었어요. 사무실 안쪽에 있던 그 어항은 특별한 게 없었는데요. 저한테는 특별했습니다. 어항 물속에 작은 암브리아 수초 몇 촉, 얀시 몇 마리, 그리고 생이새우 몇 마리가 다였거든요. 그런데 파란 수초가 단단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를 하루 종일 뭔가를 다리로 비비고 있는 새우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특히 그때 어항에서 처음 봤던 새우는 정말 신기했어요. 생이새우가 어항 바닥을 부지런히 청소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보통 화분 같은 식물이 많잖아요. 하지만 화분은 자주 관리가 어렵고 금방 시들곤 하죠. 그리고 보통 사무실에 있는 화분은 다 말라 죽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화분들은 대부분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이 어항 속의 수초는 물속에서 항상 파란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어항 물고기 한번 키워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터 당근을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30큐브 어항을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기대가 대단했죠. 자연을 닮은 어마무시한 어항을 만들겠다. 그런데 어항 물생활 열대어 문제가 무궁무진했습니다. 제가 처음 물생활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었어요. 저는 불면증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코를 박으면 5분 안에 하늘나라로 가는 생각을 최소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생활 시작 이후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여과기와 기포기에서 나는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특히 밤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그 소음이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제 취미를 응원해주는 것인지 불만보다는 뭐 괜찮아, 조금 소리가 크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잠을 설칠 만큼 소음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가족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이 문제는 정말 물생활에서 첫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비로 교체도 하고 어항의 위치를 조금 옮겨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음 문제는 여전히 물생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해결되었냐고요? 아니요. 이 문제는 물생활에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물생활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물입니다. 당연히 물이 중요하니까 물이 문제겠죠. 물의 문제가 어떤 문제나 물이 문제가 생기면 물고기가 자꾸 죽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처음에 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든 노력하거든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어떤 자료도 살펴보고. 근데 이게 물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물 상태를 잡아보겠다고 수시로 자주 환수도 하고 뭔가 시도도 하고 무슨 박테리아제도 넣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늘어나는 물고기의 수, 죽어가는 물고기의 수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저는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고기 먹이 안 주면 죽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아니요. 그냥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먹이를 저희는 많이 줍니다. 특히 처음에는 먹이를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많게는 3번까지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키우는 대부분의 열대어는 저희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래도 먹이를 주어야겠다면 이틀에 소량으로 한 번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흘이 지났을 때 또 소량을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한수를 하십시오. 한수도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동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겐 작은 먹이가 어떻게 보면 약입니다. 약. 여러분 과유불급 아시죠? 과한 건 오히려 부족한 건 못합니다. 지금은 먹이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 2년 정도 물생활 하다 보니까 소량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물 상태는 항상 괜찮습니다. 물고기도 잘 지내고 있고요. 처음에 마음이 아프다고 물고기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생활은 좀 욕심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줄여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물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수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선택, 어항 관리 방법,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물생활에서 그 소음은 아주 큰 돈을 들이지 못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늘 문제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 나아진 방법은 나중에 영상을 찍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생활은 단순히 물고기 키우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힐링을 찾는 과정도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당근에서 물생활을 접는다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누구든 열정을 가지고 물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그 열정이 조금 더 지속되길 원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물생활을 더 오래, 더 즐겁게 이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속히 용산의 멧돼지가 속 건거되길 기원해봅니다.